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8월 13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나스닥 지수는 5일 동안 4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11일 마이너스 0.3% 하락 외에는 거의 1% 정도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이 미국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낮은 상호관세가 현재 부과 중인데 이 부분을 11월 10일까지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서명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은 상품에 대해서 낮은 관세를 지속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중국의 같은 경우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반도체 칩 수출을 중국에 여는 등 서로 일정 부분 물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는 4월 달에 미국은 중국에게 145%, 중국은 보복성으로 125%의 상호관세를 서로 물려왔죠. 이후 합의를 거쳐서 5월 달에 미국은 중국에게 30%, 중국은 미국에게 10%로 관세를 낮췄습니다. 이 부분을 11월 11일까지 유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7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시장 기대치는 5.4%였습니다. 실질적으로 7.2% 대단히 높게 나왔는데요. 중국의 수출 7월달치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이 9.3%가 증가를 했고 아세안이 17%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2%가 감소를 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 특히 아세안 쪽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크게 서로 상품 교류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 칩에 대해서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안보나 보안 이런 부분에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H20 정도는 중국의 기술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발 매출 비중을 보면 각각 13%와 24%입니다. AMD가 좀 의존도가 크죠. 엔비디아는 미국의 47%, AMD는 미국의 34%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16과 13, 그 외 다른 지역으로 24%와 29%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대체적으로 10%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운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세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죠.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상품을 주문했던 적이 있었고요.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상품이 줄었다가 다시 낮은 관세가 적용되면서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2025년도 상반기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5년도 4분기 미국 회계 기준으로 4분기가 되겠죠. 8월달 종료가 되는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107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속해서 주가를 강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칸토 피츠제럴드는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런 향후 가이던스 상향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의 CEO 리프탄의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리프탄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대화를 한 후에 리프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하자
인텔의 주가가 다시 크게 뛰어오르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 이어서 중국의 CATL 2차전지 기업이죠. 젠샤워 리튬광산 중국 내 5%에서 8%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광산이 3개월간 생산을 이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리튬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이런 요인들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종전 기대감, 이런 부분도 시장에 현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7월달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대부분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해서 예측치 0.2% 그대로 나왔고요. 헤드라인은 예측치가 2.8%, 실질적으로는 2.7%가 나오면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시장 기대치 0.3% 그대로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는 시장 예측치 3%를 약간 웃도는 3.1%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지표를 볼 때는 전월 대비하고 예측치 이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두 가지가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지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미국의 선물 지수들은 크게 오르고요. 채권 수익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떨어지는 서로 상반되는 이제 흐름을 보이게 되죠. 주식과 채권은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 자산군입니다. 서로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군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3%를 웃도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품의 경우 마이너스 부분을 유지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플러스 부분으로 역전되고 있다. 약간 상품 가격들의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질 거야, 이런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좀 살펴보면요. 항공운임료가 4% 올랐고요. 가솔린이 마이너스 2.2%,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토마토가 멕시코의 관세 이런 부분으로 3.3% 올라 있고요. 어플라이언스, 가전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가구가 0.7%,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파월 의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내리라고. 이어서 이제 거론한 내용이 연준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이제 너무 많다. 5천억 달러 정도면은 될 텐데 30억 달러나 쓰고 있어서 법에 이제 의지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위협적인 내용의 이제 소셜 미디어 내용을 올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9월 17일 날 열리는 미국 연준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4.4%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미국 시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오늘 새벽 5시에 마감이 된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1.39%나 이제 강하게 올랐기 때문인데, 특히 반도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 브로드컴, TSMC, ASML,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강세를 이어갔죠.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강세를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 1.38% 마감이 됐는데요. 장 마감까지 초강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우산업지수, S&P 500도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13% 추가적으로 올라서 6,445.7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달에 한 번씩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요. 2월달 이후로 가장 강력한 시장이다. 91%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재 미국의 증시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 제가 경제방송을 계속 시청을 해봐도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리세션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없고, 하드랜딩 이 부분이 이제 1월달 이래로 가장 낮아 있다. 뭐 이런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트리거로 작동을 할까? 이렇게 보면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대공황을 일으켰던 후보 정부의 높은 관세부가 이때는 상호관세를 서로 부과를 했어요. 보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워낙 강해서 보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방해할 거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와 부합할 정도로 2% 상단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방해를 별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금리, 이 채권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뛰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트리거들을 좀 약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단히 많은 인원수죠.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91%가 미국 증시가 과대평가되고 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100 선물이 플러스 0.22%,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한 불마켓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GTA그룹은 S&P 500의 연말 타겟 목표를 6,600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픈하이머는 7,000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속적인 강세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인공지능의 혁신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주가 상승 랠리 구간들이 거의 반년 정도 이어져 오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현재도 4월 달부터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강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 그럴 요인들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20일 이평선이 횡보를 하거나 꺾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8.94%, 9.11%, 11.25% 이 정도 선에서 60일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질 때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60일 이평과는 6.41%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비춰보면 3%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이후 현재 2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전혀 꺾이질 않고 있죠. 약간 주가가 상승하면서 20일 이평에 마이너스 2%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닿기는 했습니다. 이탈을 약간 했었죠. 바로 극복을 해서 다시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의 이평선,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흐름만 놓고 보면 전혀
이상함을 찾을 수가 없다. 1차적으로 이렇게 20일 이평선이 꺾입니다. 단기 이평선들,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되면서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평선을 모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다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5일 이평선부터 120일 이평선까지 모두가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험신호가 잡히려고 그러면 단기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바뀌어야 되고요.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이탈하면서 20일 이평선이 꺾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평선이 지지점이 되겠고요. 60일 이평선이 이탈하게 되면 120일 이평선이 지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는 20일 이평선을 따라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 흐름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애널들이 아무리 91%가 감해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미국 증시에는 견고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일목균형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목균형표에서 양운이 지속되다가 주가가 횡보를 보이거나 하게 되면 음운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급락하는 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이전 사례들을 보면 후행 스팬이 주가에 근접을 하거나 주가가 구름대에 근접을 하면서 구름대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아직까지 후행 스팬이 주가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면 구름대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음운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선행 스팬 완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구름대를 이탈해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현재는 주가가 구름대에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구름대에 닿지도 않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가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녹색선의 전환선이 검은색의 기준선을 앞서고 있죠. 9일 이평선이 26일 이평선을 앞서고 있다. 1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앞서고 있다.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양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지만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꺾이려고 하면은 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이 부분을 이탈하면서 구름대에 근접을 해야 되고요. 구름대를 다시 이탈하면서 선행 스팬 완이 가파르게 하락을 내려오면서 구름대가 음운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호가 잡히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승 추세는 지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추세의 흐름이다.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0.69% 오른 21,955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최고 22,025원을 기록했었는데요. 갭상승을 해서 약간 갭을 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21,955원에 마감이 됐고요. 현재도 나스닥 100 선물은 플러스 0.2% 정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